오픈런이 뭡니까? 오픈런이 이제 문 열 때 기다려서 줄 서 있는 그렇죠. 게 이거 오픈런이죠. 보통 명품 매장 이런 데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품 샵에서나 있을 만한 오픈런이 네. 소아과에서 있다는 건 소아과가 한정판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소아과 공급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그저께 올라온 카페 글입니다. 저도 공감인 게 똑딱이라고 이게 앱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근처에 이제 소아과나 병원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접수를 하는데 이미 광클하고 있다가 해도 대기가 70명이라는 얘기예요. 1분 만에 70명의 대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앞에. 또 지금 이건 더 심합니다. 이 동네 오전 9시에 대기가 106번 오픈런 알바까지 생겼다고 지금. 대신 줄서기. 대신 줄서기. 사람 병원에 왜 갑니까? 바빠서 가죠. 아파서 가잖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명품 오픈런이면 그만큼 자기가 강렬히 원하는 거니까. 안 사도 뭐 죽지는 않잖아. 뭐 다음에 오지 할 수 있는데 병원은 아파서 가는 데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가 106번이면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생활 필수제와 사치제는 구분해야 되는데 필수제의 오픈런은 뭔가 그렇죠. 문제가 있는 뭔가 거예요. 문제가 있고 공공의 어떤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종합병원도 지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그거 만약에 입원 제대로 못하고 수액치료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별거 아니지만 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거절당하는 지금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PD수첩에서 취재했던 내용 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병원에선 왜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았던 걸까? 진료 시간 8시 반부터 네. 5시까지거든요. 네, 이때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 응급실인데도 이렇게 이 시간만 가능한가 보네. 네, 전문의가 없어가지고요. 이것도 혹시라도 수학과 교수님이 휴진이거나 그러면 이때도 불가능한 거죠. 아, 그럼 주말도 다 이 시간으로 일단은 계실 때는 아니, 주말에는 없습니다. 주말엔 아예 진료는 불가능하고. 네. 아무래도 소아 응급 환자를 안 보다 보니까 당직이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세브란스 강북삼성, 그다음에 이대목동, 또 은평성모, 서울대, 아산 연락을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방도 없고 뭐 등등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몇 군데서 더 거절을 당하고 그런 얘기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있어요. 박수빈 님도 공감해 주시는 게 애 많이 아프면 발 동동 구르게 되죠. 밤에 애 경련하고 이러면 정말 부모 마음 타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이런 현실이다라는 거고. 애 같은 경우도 특히 이 소아과 선생님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아과 선생님들이 요즘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실제로 폐과가 많은 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개업 자체도 줄고 있는 데다가 폐업도 굉장히 좀 확실히 좀 많아지고 아예 소아과를 없애고 그 자리에 통증 클리닉이 생긴다. 근데 그럼 의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의사 바뀌죠.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피부과 등으로 전향할 수 있는 진로 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같은 의사니까 과연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네.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지금 뉴스데스크 리포트죠? 보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0년 넘게 소아과 진료를 해온 김모 원장. 김 원장은 2년 전 간판을 피부과로 바꿔 달았습니다. 소아과 진료로 도저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생 미만은 또 600원, 900원 그래야 슈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일단은 치료를 하죠. 이 같은 변화는 소아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미 유행이 됐습니다. 돈이 되는 미용이나 통증 클리닉 등으로 진료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들 과 다 많이 바꾸세요. 실제로 제가 있는 안산에만 해도 서너 분이 계세요. 이게 1년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아과는 660여 곳에 달합니다. 저출생으로 아이는 줄고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남은 소아과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수십 명씩 몰립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집단으로 소아과를 아예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료 과목을 아예 바꿀 수 있게 의사들을 재교육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더 이상은 아이들 건강을 돌봐주지 못하게 되어서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수입이 10년간 30%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어둡다는 거죠. 그렇죠.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그러니까 앞으로 과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아청소년과에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지원하는 비율이 점점 너무 급격하게 줄었어요. 아무도 지원 안 하고 전공의 자체도 확보가 좀 어려운 데다가 이게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요, 지금 변화가. 2020년과 2022년인데 갑자기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중환자를 보는 의사는 그대로인데 혹은 줄고 있는데 환자는 느니까 상대적으로 의사 한 명이 봐야 되는 환자 수는 일본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려대, 뭐 한양대, 뭐 내노라는 대학병원의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지금 여기만 지금 정원 넘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좀 가설을 좀 세워볼게요. 아까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서울 아산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아산이 흔히 학군지로 분류되는 잠실 권역 가운데 있는 병원이에요. 한 군데 빼고 나면은 지금 다 미달. 이 가톨릭 중앙 심각하죠, 지금. 한 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대전도 진짜 소아과 가려면 오픈런에 아이는 토하고 아픈데 당일 진료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럴 때 정말 팔짝 뜁니다. 박수빈 님도 지방에서 크게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네. 그러셨습니다. 이제 지역별 격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랑 전남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인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31.7이에요. 제일 많아요. 일단 네. 인구가 좀 많은 곳이고 네. 1000만은 가깝게.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 전남의 아이 수가 당연히 적긴 적겠죠. 그렇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10만 명당 의원 수는 더 적다. 이거는 이제 인구 비례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아이 키우려면 대도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고, 지방 의료 공백 문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 의사가 원래 10명 있다가 5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그 5명은 다 어디로 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간다. 지역부터 사라진다. 지역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직접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야? 2년 됐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게 소아과 의사분들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저희가 시대를 좀 앞서갔죠. 이미 2년 전에 이 사태를 예언했습니다. 저희가 그 조짐이 일어났던 포항 지역에서 단서를 찾았었는데요. 다시 포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병원 간판이 하나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아과 간판을 찾아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없어지니까 저희도 너무 아쉽죠. 예약하는 것도 좀 힘들고. 아플 때는 멀리 있는 소아과를 가야 돼요. 멀리 있는 데로 갔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 밑에 이제 큰 소아과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아, 없어진 데가 또 있어요? 네, 저기 밑에 여기까지 3군데였죠. 근데 지금 2군데 문 닫고 여기 근방에서는 애가 많이 아프면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어요. 놀이터가 있어요. 그럼 혼자도 올라와서 그래요? 올라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다 아는 환자들이니까 뭐 계산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동네 주치 네. 선생님이. 폐업을 붙이고 나서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도 많이 섭섭해하시고 어떤 애들은 와서 막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우는 애도 있었고, 소아과 선생님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동네 병의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과가 심각한데요. 어린이 독감 환자가 줄어든 데다 아예 병원에 가길 꺼리면서 진료비가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만 150여 곳 넘게 문을 닫았고 폐업률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예 군 지역에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무이촌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소아과 수련 대학병원, 종합병원 49곳 중 절반 이상이 소아과 지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벨라님, 옛날엔 몰랐는데 진짜 아이 하나 키우려면 전국이 도와줘야 하는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울에 3곳, 대구, 인천, 충남, 경남, 경기 거점에 하나씩 있는데 사실은 멀면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달빛 의료원이에요.
서울에 4곳이 있어요. 그래봐야 몇 개, 20개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도 지금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달빛병원을 100개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점형으로 가겠다. 이게 사실 보건소 모델이죠, 사실상.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의사는 뭘로 채울 거냐. 그다음에 소아암 지방에 거점병원 육성하는데 이비인후과 의사도 지역에 안 가는데 과연 전공의를 누구를 보낼 거냐, 그 얘기 나오고 있고. 경제에서도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돈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짜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면 그 수가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서 책정을 해주면 그 시장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빅샷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다 터서 좀 큰 규모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